심장 전문의와 함께하는 건강한 다이어트. 왜 살을 못 빼니? 2탄을 시작할 거고,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 이기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 김용인입니다. 왜 다이어트 니들이 이걸 왜 하는데? 라고 물어보게 되면 약들을 잘못 쓰게 되면 심장병이 악화가 된다거나 심장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다이어트 약도요 반드시 심장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고혈압이라고 해가지고 오신 젊은 환자 중에 약을 써도 혈압 안 떨어져서 알고 보니까 다이어트 약 드신 분이 있었고요. 그 약 중단하고 혈압 정상된 분도 있었거든요. 먹는 거 조절해서 안 되고 운동해서도 안 되니까 결국 약의 도움을 받자. 좋아요. 약의 도움을 받게 되면 식욕이 떨어지게 되고 나의 의지를 북돋아 주니까 그 약제 도움 받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적절히 잘 사용을 해야 되고 많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사용은 안 되겠고 그걸 피해가야겠죠. 일부 다이어트 약 성지 병원들이 이걸 안 지키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고 언론에서 떠드는 거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궁금한 것들을 저희랑 같이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요, 누구나 다 이런 약을 쓸 수가 있냐?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수님? BMI를 기준으로 해서 27 이상이면서 위험인자 동반한 경우, 30 이상인 경우에는 약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주 고도 비만이 아마 30% 정도 될 테니까 30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쓸 수가 있는 거고, 비만은 모든 성인병원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27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다른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 아주 뚱뚱하진 않지만 살을 뺍시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분들에게도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안 궁금하실까요? 이 약이 도대체 왜 살을 빼게 해주지? 결국은 이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부작용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거고 금기증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식욕 억제제는요, 식욕을 억제하는 우리 물질이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들이죠. 대표적인 게 보통 세로토닌이에요. 행복 호르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세로토닌이 나오게 되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바로 우울증 약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요, 잠을 잘 자게 해줘요. 멜라토닌 들어봤어요? 또 우리 피부 까매지는 거, 햇빛 받으면 멜라닌 색소가 침착이 되잖아요. 햇빛을 받으면요 세로토닌도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두운 데 있으면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고 자꾸 햇빛을 보고 좀 돌아다녀 줘야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근거 있는 얘기예요. 보통 낮에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밤보다는 햇빛 받으면서. 이게요 멜라토닌을 또 자극해서 나오게 해줍니다. 멜라토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밤에 잠을 잘 자게 해줘요. 수면 보조 역할을 하죠. 이 세로토닌이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을 보통 사서 해야 되지만 미국에서는 이걸 살 수가 있거든요. 외국 갔다 오신 분들이 가끔 사는데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입고 가다가 가끔씩 걸린다는 거. 불법입니다. 반대로 이 세로토닌이 또 많아지면 잠을 많이 자게 되고 좋을까요? 오히려 불면이 옵니다. 너무 많아지고 흥분산도가 되니까. 그래서요 다이어트 약의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불면증이 있는 거고 다 세로토닌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혈관도 어느 정도 이게 탱탱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혈관 톤을 유지해주고 수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지혈, 혈소판의 작용을 도와주는 것도 세로토닌이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많아지게 되면요 혈관이 꽉 수축을 하겠죠. 부작용이 소혈압. 그러니까 혈압 높은 환자한테서는 함부로 다이어트 약을 쓰지 마라라고 되어 있고, 특히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게 있죠. 그런 분들한테 쓰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래서 초창기에 나왔던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잘 모르고 쓰다 보니까 심장병들이 악화가 됐고 많이 사람들이 사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약들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약제 중에서 컨트라브라는 약이 있어요. 날트렉선하고 부프로피온 이런 약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금연 보조제로 많이 쓴 약이거든요. 이 날트렉선은 마약 중독자들의 이 중독 증상을 빨리 해독시킬 때 하는 해독제죠. 이런 약제들을 쓰다 보면요 살이 빠져요. 그래서 실제로 금연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저 이거 금연 보조제 썼는데 살이 빠졌어요 뭐 하는 글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살이 빠느냐, 이 금연 보조제가 하는 게 담배를 굳이 피지 않아도 니코틴의 액션이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도파민이라든지 좀 흥분시킬 수 있는 거, 기분이 좋게 하는 물질이 나오게 하는 것들도 있고, 반대로 이 수용체에 붙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 도파민, 에피네프린을 많이 분비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마치 담배를 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게 금연 보조제거든요. 요게 덩달아서 살이 빠집니다. 안 먹으면 배가 이제 쪼그라드니까 먹어라 하고 신호를 이제 머리에서 주게 되는데요. 나는 먹었으니까 먹지 마 하고 거짓 신호를 주는 게 첫 번째 세로토닌이 되겠고, 두 번째는 나는 배가 너무 고픈데 마치 밥을 다 먹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처럼 거짓말로 만들어서 카테콜라민 계속 활동할 수 있고 계속 이제 흥분한 상태를 만드는 그 두 가지 패스웨이를 이용해서 이제 살을 빠지게 하는 약들인데요. 이렇게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게 하는 약들은 부작용도 조금 많습니다.
일단 먹는 약만 가지고 부작용을 다 4가지로 정리해봤더니 첫 번째는 정신 쪽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정신 쪽이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수면 장애도 생길 수가 있겠죠. 손발떨림 또는 손발 저림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마비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심장과 혈관, 고혈압도 생길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심장 전문의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사망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심장병에 뭐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먹어야 되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위장관. 요 약을 먹게 되면요, 위의 운동도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식욕부진도 나올 거고, 팽만감, 더부룩하고, 그다음에 소화불량 이런 것도 나오겠죠. 약이란 자고로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는데, 오심과 구토, 즉 메스끄럽고 토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약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타이레놀만 한 2알 먹으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이 다이어트 약제가 좀 더 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번째 눈에 안압을 올려서 녹내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부작용으로 압축해 보면 될 거고, 우리 먹는 약제, 큐시미아, 콘트라브 맞는 주사보다 효과는 뛰어나나 이런 약제들의 부작용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약제를 더 빨리 끊더라 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사제는 어떻게 작용을 하나요, 교수님? 인간 몸에서 나오는 GLP-1이라는 성분입니다. 그것을 원래는- 집어 넣어주는 거죠. 원래는 이게 다이어트 약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당 떨어뜨리는 약이었죠. 그렇죠. 당뇨약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짜자잔 하고는 다이어트 약으로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때 사실 당 획기적으로 많이 떨어뜨린 약 맞았습니까? 그렇게 당 반이 안 떨어졌어요. 당 조금 떨어뜨리면서 주사 맞으라고 하니까 잘 팔리던 약은 아니었던 걸로 하다 보니까 혈압 떨어지고 당 떨어지고 오래 살고 체중 떨어지고 그까지 찾아낸 약이 바로 이 약이 되겠습니다. 당뇨 없는 건강한 성인도 해봅시다. 당뇨 없는 비만인도 해봅시다 해서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오면서 대박을 친 그런 약물이 되겠죠. 셀럽들이 나와가지고 이 주사 맞고 효과를 봤어요 라고 하는 순간 이 대박을 치는 거고, 실은 마지막에 오프라 윈프리를 봤더니 홀쭉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나도 맞아야지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GLP-1을 자극시키면 도대체 어떤 효과가 나오나요? 당연히 당은 떨어지겠네요. GLP-1이라는 게 나와서 촉진이 되면 식욕이 억제되는데, 그 이유는 배에서 음식물이 오랫동안 저류되고 소화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음식물이 배 안에 오래 있습니다. 포만감이 유지되면서 자연스럽게 밥은 작게 먹게 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올라가고요. 혈당 조절이 더 잘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당뇨약이죠. 그리고 뇌에서는 식욕이 감소하고 지방에서는 분해가 증가되게 되는, 이 모든 게 싹 합쳐져서 몸에 좋더라, 오래 사는 약이 된더라,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주사를 맞게 되면요, 식욕이 떨어집니다. 위 운동도 떨어뜨리거든요. 당연히 위 안에 음식이 많이 있게 되는 거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여기에서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겠죠. 췌장에 자극이 되니까요, 아무래도 췌장염이라든지 담낭 이쪽으로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고된 문서에 의하면은 0.0000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적은 수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맞는 주사제를 쓰신 분들이 뭐가 가장 힘들어요 라고 실제로 보면 구역부터가 가장 많이 차지를 맞아요. 하고요. 창 운동을 떨어뜨리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주사 자체에 대한 알러지 반응, 그게 한 가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금기사항 말씀드리면요, 다발 내분비 선종증 2형 환자에서 어렵다. 갑상선 수질암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암을 올렸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 환자들은 금기입니다. 근데 이 암 있는 환자가 설마 살 빼겠다고 이걸 맞으시겠어요? 건강하신 분들, 기저질환이 없다라고 이미 확신이 드신 분들은 실은 어떤 걸 먼저 시도해봐도 상관이 없죠.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가격이라는 게 아마 따라오게 될 거예요. 다 알려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알려드릴 거고, 이 주사 맞으면 나 계속 맞을 수 있어? 먹는 약 계속 먹을 수 있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알아볼 거고, 다이어트 성지 병원에서는 도대체 뭔 약을 쓰고 있나, 내 몸에 내 삭신에 과연 저 약을 먹을 수 있나 궁금하시죠? 전문의들은 과연 저거 먹을 것인가?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